안녕하세요. 짤토르입니다. 시작부터 남자 출연자들끼리도 상대방에 대한 견제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지금 가장 눈에 띄고 있는 게 바로 상철하고 광수인데, 그 상철이 유독 광수한테 좀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요. 아마 본인이 지금 가장 마음에 들어하고 있는 옥순을 똑같이 좋아하고 있어서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저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과하다, 좀 많이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아무리 경쟁을 하러 나온 곳이라고 하더라도 좀 예의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좀 심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렇다면은 상철은 왜 광수한테 예민하게 굴까? 왜 이렇게 광수한테 까칠하게 굴고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고 말꼬투리를 잡을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 다 옥순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벌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신경이 쓰이는 거고, 생각보다 그래서 좀 예민하게 굴고 있다라고 느껴졌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지금 옥순을 상대로 해서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소개를 딱 들어보니 광수가 치과 의사고, 병원은 인천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집은 서울에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그런 상대라는 게 딱 느껴지잖아요. 약간 그런 상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철한테는 광수가 좀 거슬린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자기소개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간식을 먹죠. 먹고 나서 이제 자유시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광수가 여자 숙소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상철을 만납니다. 그런데 상철이 광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뭔가 대화를 하려고 저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가장 궁금한 거는 왜 대화를 하려고 했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굳이 유추를 해본다면은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광수가 옥순을 마음에 들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견제도 할 겸 계속 신경도 쓰이고, 그래서 좀 얘기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광수가 그 얘기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그냥 휙 지나갑니다. 얘기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런데 광수가 하다가 다시 뒤돌아서서 상철을 보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지금 누구랑 대화 좀 하려고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쌩을 깐 게 아니에요. 완전히 무시를 한 게 아니고 길을 가다가 상철이 하는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한 템포 좀 늦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런데 상철은 그게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광수에 대한 감정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기서부터. 물론 카메라에 나오지 않은 장면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기서부터 감정의 골이 조금 생기기 시작을 했다. 그런데 왜 상철이 광수한테 대화를 하자고 했을까요? 참 이 부분이 진짜 궁금하긴 한데, 견제를 하는 느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순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얘기를 하고 자신의 마음을 전달을 하고 약간 선전포고 같은 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광수가 차에서 담요를 꺼내거든요. 아마 옥순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챙긴 것 같아요. 옥순한테 저 담요를 건네주기 위해서 챙긴 것 같은데, 뭔가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던 상철이 광수 쪽을 한번 힐끗 쳐다봅니다. 차에서 담요를 꺼내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아, 옥순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구나, 옥순한테 지금 말을 걸러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그래서 가던 방향에서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여자 숙소로 발길을 옮깁니다. 자, 상철은 애초에 옥순하고 대화할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옥순이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고 아직은, 지금은 옥순하고 대화할 마음이 없었다, 계획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광수가 담요를 꺼내는 모습을 보니까 100% 저거는 옥순하고 대화를 하러 가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본인이 먼저 인터셉트, 방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옥순하고 먼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여자 숙소로 갔던 거죠. 좀 비겁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왜냐? 광수가 옥순하고 대화를 하러 간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물론 100% 확신을 한 건 아니지만은 분명히 어느 정도 감이 온 거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옥순하고 대화를 하러 간 거죠. 머리를 굴린 거예요. 데프콘이 뭐 나름 머리를 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미 그런 잔머리가 발동을 했다. 상철이 여자 숙소에 가서 바로 옥순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뒤늦게 광수가 와서 상철한테 물어봐요. 누구 불렀냐고. 그러니까 상철이 네, 뭐 나오시지 않을까?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요, 처음에는. 광수가 여자 숙소 문을 여니까 그때서야 저는 옥수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뭔가 지금 신경이 쓰이는 거지.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철은. 자, 원래부터 상철이 옥순하고 대화를 하러 간 거다 라고 하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장면인데, 이게 그게 아니거든요. 본인은
옥순하고 지금 대화할 계획이 없었는데 광수가 옥순하고 대화를 할 것 같으니까 강예를 하러 간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강예를 했다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는 있는데 광수보다는 내가 먼저 옥순하고 얘기를 해야겠다. 선점을 해야겠다. 그리고 광수한테 기회를 주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광수가 뭐라고 하느냐? 상철이 옥순하고 대화를 마치면은 그 뒤에 내가 대화를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상철이 광수한테 약간 변명 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자기소개하고 나서 대화를 하고 싶은 순서가 있었다고. 그런데 상철이 광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옥수님이 일지망이시구나. 광수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닌데 모르죠라고 대답을 하죠. 사실 상철이 저렇게 물어보는 게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나이 차이가 일단은 많이 나잖아요. 굉장히 어린 동생인데 약간 떠보기식으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 옥순이 일지망이시구나. 이렇게 약간 건들건들하는 느낌도 있고 뭔가 살가운 느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물어보는 게 사람에 따라서는 그냥 뭐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누군가는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그러면서 상철은 지금은 자기는 옥순이라고 약간 선전포고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미 상철은 기분이 상해 있고 삔또가 돌아 있어요. 자, 그런데 옥순도 사실 만만치 않아요. 옥순이 보면은 플러팅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하거든요. 스킨십도 잘하고. 옥순이 상철을 만나자마자 조금 걸어 나와서 왜 이렇게 어려요? 라고 하면서 스킨십을 또 시도를 하거든요. 전날 밤에는 광수한테 스킨십을 했고 지금은 상철한테 또 스킨십을 시도를 했고 이게 은근슬쩍 흘리는 거죠. 남자 입장에서는 뭐 기분 나쁠 이유가 없죠. 기분 좋죠. 그걸 또 아니까 옥순이 저렇게 하는 거고. 관건은 옥순이 과연 지금 4명의 남자가 데이트를 신청을 했는데 과연 한 명씩 정리를 해갈 거냐 아니면은 정리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끌고 나갈 거냐.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예고편을 보니까 그 옥순에 대한 관심이 영숙으로 다시 옮겨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옥순을 포기하고 넘어가는 거냐 아니면은 다리를 하나씩 걸치는 거냐 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의 대화에서 옥순은 뭐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이는 중요하진 않은데 어디에 말할 때 조금 걸린다. 그러니까 옥순을 보면은 여기저기 좀 잘 맞춰줘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진짜 속마음이 뭔지 알기가 쉽지 않은 스타일이다. 진짜 속마음을 알기가 어려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옥순이 하는 행동만 보고서 하는 말만 듣고서는 우리가 옥순의 마음을 100% 확인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보면은 상철이 그 업무용 수첩, 미니 수첩 같은데 딱 보니까 회사 수첩 같아요. 거기에다가 뭘 빼곡히 적었거든요. 거기에서 자기가 제일 크게 적은 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였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옥순이 자기소개를 하면서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수고했어라고 굳이 그거를 노트에다 쓴 거죠. 그리고 그거를 보여준 거고. 자, 상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 지난주에 남자 출연자들 자기소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본인의 직업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아파치 전투 헬기, T-50 훈련기, F-15 전투기, 아니면 KF-21 거기에서 제작을 담당을 했었다. 제작에 참여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거든요. 제작 담당. 그러니까 상철이 고등학교를 나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일을 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미루어서 추정을 해보면은 고졸이겠죠. 물론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 처음 일을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전이라고 했으니까 실습이 포함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현장직일 가능성이 크다. 현장직이 하는 일이 대부분 저런 조립들, 현장에서 발생하는 업무들, 그런 업무를 담당을 하는 건데 내가 거기서 조립 업무를 맡고 있다. 혹은 생산 업무를 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하고 제작 담당을 하고 있다. 제작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아는 사람은 알지만은 특히 여자 출연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일을 소개를 하더라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약간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부풀려서 좀 표현을 했다고 저는 느껴졌어요. 그리고 본인이 애늙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그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허세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없던 거를 막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데 똑같은 거를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를 약간 부풀려서 조금 더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것들이 군데군데 좀 보여요. 그리고 본인은 애늙은이인 게 말을 굉장히 애늙은이처럼 말을 하는 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또래에 비해서 모아놓은 것도 많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인지는 좀 봐야 알겠죠. 그리고 누리호 4차 발사체 거기에도 자기가 제작을 했다. 야, 이게 말이 약간은 교묘합니다. 어떤 스타일인지는 알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저런 캐릭터가 있거든요. 아는 거는 많아요. 아는 것도 많고 본인 업무에 대해서 뭐 자부심도 있고 그렇긴 한데 약간은 좀 부풀려서 보일 수도 있다. 오해를 할 수도 있다.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그래서 약간 허세끼가 있다라는 거를 가정을 하고 좀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니 수첩에다가 굳이 자기가 "수고했어."라는 글을 써서 보여준 거죠. 그리고 옥순이 자기소개에서 했었던 그런 감정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는 얘기를 합니다. "아 그 기간 동안 힘들었구나." 이런 게 좀 느껴졌다고. 자기는 옥순이 첫 번째다. 일픽이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옥순이 자기소개를 듣고 달라진 게 없다고 얘기를 해요. 진짜 달라진 게 없는 건지 분명히 나이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철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추석 때 발리 예약을 해 놨다고. 그러니까 옥순이 뭐 잘 되면은 같이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흘린다니까요, 옥순이. 막 대놓고 플러팅을 하거나 막 나대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조곤조곤 조용히 플러팅을 군데군데 기습적으로 잘하죠. 자 그리고 둘 사이의 대화가 40분 넘게 거의 1 시간 가까이 지속이 됐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광수가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리거든요. 결국은 대화를 못 합니다. 아마 상철이 그런 부분도 쪼끔은 염두를 해 두지 않았을까. 내가 대화가 끝나면은 바로 광수가 대화를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걸 아예 차단을 해 버리기 위해서 내가 오랜 시간 옥순을 붙잡아 놓고 이야기를 한 거죠. 물론 옥순에 대한 호감이 크기 때문에 대화를 더 많이 하고 싶어서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광수에 대한 견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데이트 선택 때 영수, 광수, 상철 일단 이 3 명이 옥순을 먼저 골라요. 자 그런데 상철의 표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뭔가 기분 나쁜 표정인데 왜 그런가 봤더니 옥순이 "나 외롭다. 데이트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상철이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오버한 것 같아요. 충분히 광수 입장에서는 대답하기 싫었을 수도 있고 뭔가 고민을 할 수도 있고 뭔가 나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애들 같은 모습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좀 진중한 스타일이잖아요. 말이 없고. 그래서 상철이 광수한테 "같이 가실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옥순이 데이트 가자고 하니까 "너도 옥순 고를 거잖아. 빨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상철이 저렇게 "가실 거죠?" 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손잡고 일어서서 같이 갔어야 되나?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따로 나가고 싶었을 수도 있고 같이 우르르 나가는 게 뭐 그림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쪼끔 민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저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같이 나가지 않은 거. 상철이 또 얘기를 하거든요. "같이 나갈까요?" 자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단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한참 어린 동생인데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결도 안 맞아요. 둘이 궁합이 안 좋아. 제가 봤을 때는. 합이 안 맞는 사람인데 내가 굳이 같이 갑시다." 하고 일어서서 나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광수가 대답하지 않은 거 그거에 대해서 기분 상해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기분 나빠할 일도 아닌데 약간은 그 경계심, 라이벌 의식이 좀 강하기 때문에 너무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분 나쁘게 받아들인 것 같고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했을 수도 있고 저는 인터뷰 내용이 더 웃기다고 생각을 해요. 상철이 뭐라고 하냐면은 옆에 계신 광수님이 "아 나가시겠구나."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지레짐작을 한 거잖아요. '아 광수는 옥순이다.' 자 그런데 광수는 춘자도 마음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춘자하고 대화도 했고 상철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어쨌든 순자랑 대화를 하겠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은 자기 멋대로 본인 마음대로 "광수는 옥순이다."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같이 나가자 말자 이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제가 봐서는. 옥순이 마지막 여자였다. 그러면은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나가죠."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도 아니라고 보여지고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이좋게 갔다 올까 싶었다."고. 자 이 말이 얼마나 모순되는 말이냐. 4 대 1 데이트를 가서 다 같이 처음에 짠을 하잖아요. 그때 광수가 "반갑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짠을 하거든요. 그런데 상철은 그 모습을 보고 피식 혼자 웃어요, 비웃듯이.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우리가 라이벌인데 여기 반갑게 올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사이좋게 갔다 올까 싶어서."요. 사이좋게 나갈 사이는 아니잖아요, 본인 말대로 따지면은. 그냥 기분이 나쁜 거야 사실은. 광수에 대해서 이미 감정이 상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신경이 쓰이는 거고 약간 피해의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기는 '광수는 옥순을 선택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선택하는 걸 보고서 기분이 좀 그랬다. 그냥 자기를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더라. 자기는 속상했다고. 전혀 속상할 일이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그냥 본인 마음대로 그렇게
광수는 옥순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그리고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뒤늦게 혼자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같이 안 나갔다고 해서 그렇게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말은 뭐 존댓말도 하고 나한테 왜 이러시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광수에 대한 불만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광수를 약간 남자 대 남자로 만만하게 보는 그런 것들이 좀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관점에서만 상황을 판단을 하고 상대방을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광수가 하나하나 다 대답하고 대꾸를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따박따박 대답을 안 해주니까 아,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구나 라고 상철이 느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런 행동들, 저런 말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나한테 왜 그랬을까, 광수가 서운했다. 제가 봤을 때는 서운한 게 아니고 그냥 기분이 나빠 보였어요. 안 볼 사이도 아닌데 서운했다. 자,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본인이 하는 말과 반대가 되는 말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본인 말대로 안 볼 사이도 아닌데 그렇게 다대일 데이트를 하는 장소에서 그렇게 분위기 깨는 얘기를 해야 됐을까. 분위기를 아주 그냥 망쳐버렸거든요. 형들이 눈치 보게 만들었고 누나가 눈치 보게 만들었고 그냥 본인이 기분 나쁘다고 분위기를 다 망쳐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다대일 데이트 하는 데서도 좀 그런 장면들이 좀 나왔어요. 자, 상철이 술을 안 마신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기분 좋을 때만 술을 마신다. 그래서 딱 2번 마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경수가 그 얘기를 합니다. 상철님 기분 좋을 때 술 드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상철이 엄청 기분 좋은 날, 특별한 날. 그러니까 경수가 오늘 한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옥순하고 데이트를 하게 됐으니까 기분 좋은 날 아니냐, 좀 마셔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농담을 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광수도 한마디 해요. 아무리 4대1이라도 옥순님과 함께 있으면은 마셔야 되는 거 아니냐. 누가 봐도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죠. 기분 좋은 거 아니냐, 좋아하는 사람하고 데이트를 왔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했던 말이라고 보여지는데 상철이 그거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듣더라고요. 상철 혼자서 진지해가지고 제가 술을 끊게 된 계기가 그렇게 가볍지가 않다. 사실 본인이 왜 술을 끊었는지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상철이 술을 끊었는지 그리고 왜 끊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웃자고 한 소린데 그걸 저렇게 진지하게 분위기를 막 흐트려 가면서까지 얘기를 해야 됐을까, 저렇게? 아니면 본인이 왜 술을 끊게 됐는지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아, 진짜 술을 끊은 이유가 가볍지가 않구나, 이렇게 공감을 하죠.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술을 끊은 건지 그냥 안 마시는 건지 못 마시는 건지 모르잖아요. 말을 해야 알지.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반갑습니다 짠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반가울 느낌인가? 그러니까 광수가 조금 민망한지 그냥 한 얘기라고. 아니, 누가 봐도 그냥 한 얘기예요. 재밌으라고 한 얘기고. 그렇다고 해서 뭐 상처를 깎아내린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결국 경쟁 아니냐고, 라이벌 아니냐 이거죠. 라이벌인데 뭐가 그렇게 반갑냐. 그러면서 본인은 인터뷰에서 친하게 지내려고 했다, 사이좋게 나가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말이 안 맞는다라는 거죠. 저거는 그냥 광수한테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옥순 때문에. 옥순을 사이에 두고 경쟁을 하는 사이이고 게다가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냥 눈에 가시거리인 거죠. 마음에 안 드는 거고. 그러면서 그게 재미있었다고. 재미있는 건 아니죠, 본인 말대로. 전 저걸 보면서 광수가 그래도 참 차분하다, 감정적이지가 않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상철은 좀 감정적인 면이 크고 감정이 우선하죠.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뭔가 광수를 매기려고 하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고 하나하나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반갑습니다 짠 한번 한 거 가지고 저렇게까지 정색하면서 얘기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 분위기가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다들 침울해져 가지고 저렇게 진지하게 자기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다들 눈치 보고 있고, 그게 뭐냐고요, 저게. 그리고 상철이 또 이상한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고 식당에서 할 수 있는 대화들이 있지 않을까. 여기가 식당인데 무슨 얘기일까요? 다들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하는 건지. 여기가 식당인데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고 식당에서 할 얘기가 있다? 문제는 모든 게 다 진지하다라는 거죠. 진지하니까 사람이 좀 재밌을 때는 재밌고 가벼울 때는 좀 가볍고 또 어울릴 때는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만 진지한 느낌. 이제는 진지한 거를 넘어서 좀 부담스러울 정도예요. 너무 진지하니까 이제는 옥순도 대꾸할 힘을 잃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혼자 진지해가지고, 저거는 진지한 게 아니고 분위기를 망치는 거예요. 막내가 좀 막내 같은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막내인 거 자체가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형 대우 해주기 싫고. 그래서 조금 더 밝은 모습, 가벼운 모습을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진지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질리기도 하고 정내미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옥순이 그러잖아요. 1대1 대화에서 "좀 가벼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너무 진지하다 보니까 이제 흥미도 없어지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래요. 진지한 모습이 자기는 "재밌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옥순이. 사실 그것도 말도 안 되죠. 진지한 게 어떻게 재미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멋있을 수도 있고 이성적 흥미를 끌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게 재미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재밌다고 표현을 했고 옥수는. 그래서 상철은 영수한테도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요, 예고편을 보니까. 옥순을 버리고 영수한테 넘어간 건지 아니면 옥순은 일단 킵하고 영수한테 다시 알아보는 건지 이거는 쪼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좀 부담스러워요. 상철이 보여주고 있는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부담스럽고 여자 출연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내가 거절했을 때 상철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바로 정리가 될까?' 이런 걱정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상철이 보여준 모습은 좀 무례한 모습들도 있었고 광수를 너무 좀 만만하게 본 거 아닌가. 형인데 너무 라이벌 의식도 강한 것 같고 좀 예민함을 줄였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그런 출연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